2026년 서울 집값 하락할까요? 저는 상반기에 이 상승폭이 둔화될 순 있어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2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는요. 그리고 내년의 키워드는 한강벨트입니다. 이 한강벨트에 붙어 있을수록 아파트 가격은 더 비싸질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2026년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앞으로 돈이 몰릴 곳이 어딘지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동아입니다. 2026년 올해 상반기에 저는 상승이 한 번 더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올해 서울은 가격이 이미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가 멈췄습니다. 이 10, 15대책 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6일 동안 14,038건에서 대책 이후에 같은 기간 동안 5,367건으로 무려 62%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래가 줄었다고 해서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매물 호가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이 물건을 저렴하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가 멈추면 하락이 나오고 집주인들이 물건을 막 던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집주인들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갈아탈 곳이 없죠. 그래서 다음 턴을 노리고 굳이 내 집을 당장 팔지 않습니다. 버티기 전략을 취하는 거죠. 특히 상급지로 갈수록 이 현상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요층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 KB연구소의 2025년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2011년 13만 명대에서 2025년 47만 명대로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연평균 9.7%씩 부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부자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막히면 그 많던 수요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 수요로 바뀌게 됩니다. 그 대기 수요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한순간에 몰릴 수가 있겠죠. 이 수요와 공급 이외에도 내년에 당장 하락할 만한 요인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전세가 상승이 올해부터 계속 심해졌고 입주 물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요. 통화량은 올해 또 한 번 이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이 관심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집니다. 이 선거 시즌이 다가올수록 정치인들이 또 계속해서 아파트 공급 대책 그리고 기사들을 연이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이슈가 결국에 시장의 관심도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상승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더 선명해질 키워드는 바로 한강벨트입니다. 과거 그동안의 키워드는 사실 강남 접근성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강남 접근성도 물론 중요하고 대체될 수 없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신규 공급이 이 한강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노량진, 흑석, 잠원, 잠실, 한남, 성수를 보면 결국에 다 이 한강변에 붙어 있는데요. 그리고 강남뿐만 아니라 광화문, 마곡, 성수에도 이 일자리가 더더욱 커질 거기 때문에요. 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핵심지로의 이동이 편리한 한강벨트는 더욱더 비싸지고 견고해질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이 방금 얘기한 지역들처럼 한강벨트 안에 있는 핵심지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우리는 한강변에 최대한 붙어 있으면서 정비 사업으로 이 신축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는 곳을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 신길 뉴타운과 거기에 이어져 있는 영등포의 재개발 라인이 있겠죠. 여의도와 아주 가까운데 아파트가 부족해서 외면받았던 곳들이죠. 그리고 동작구, 상도동, 관악구, 성현동, 청림동을 지나서 이 사당동까지 이어지는 7호선 라인도 유망합니다. 이 한강벨트와 강남 접근성을 둘 다 만족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벨트 끝자락도 같이 봐야 됩니다. 광진구의 광장동, 강동구의 암사동, 강서구의 가양동, 마포구의 상암동 같은 곳들이겠죠. 노량진, 흑석, 한남 같은 곳들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너무 비싼 곳은 제쳐두고 한강에 붙어있는 그 다음 라인을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만약 한강벨트에 인접한 곳도 내 예산에 안 맞는다면 그 다음은 서울시의 이 4대 하천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대안입니다. 서울의 4대 하천은 탄천, 중랑천, 홍제천, 안양천입니다. 물론 이 지역이 한강만큼 개발되고 관심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천변은 선택받은 입지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공원입니다. 그리고 4대 하천은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4대 하천에 대한 개발 방향성이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 공원 하나, 덮개공원 조성, 간선도로 지하와 같은 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개발 호재가 아주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혀 오르지 못한 노원구나 도봉구의 이 역세권 라인도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봐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2026년 올해를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은 오히려 좀 명확해지고 답이 단순해지고 선택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깊어질수록 아파트의 순위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상급지는 점점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 수준에서 가능한 가장 비싼 입지, 비싼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가능하면 한강벨트에 최대한 붙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4대 하천변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